자, 단축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리연산자를 알아보았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논리합 연산자와 논리곱 연산자 표현식의 평가 결과는 반드시 불량값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리합이라든지 논리곱 연산자를 통해서 표현식을 평가하면 true 또는 false로 평가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논리합 또는 논리곱 연산자 표현식은 언제나 피연산자, 좌항과 우항의 피연산자가 있겠죠. 그 피연산자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자,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cat이라는 문자열이 있고요. 이렇게 도구라는 문자열이 논리곱 연산자의 피연산자로 왔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논리합 연산자나 논리곱 연산자의 피연산자도 반드시 true, false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때요, 이 표현식의 평가 결과는 true, false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불량값으로 반드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어떤 값으로 평가가 되냐면 도구로 평가가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논리 평가예요. 자, 그렇다면 이 표현식의 평가 결과가 왜 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논리곱 연산자라는 것은 두 개의 피연산자가 오는데 그 두 개의 피연산자가 모두 true일 때만 true로 평가됩니다. 즉 좌항이나 우항의 피연산자가 하나라도 false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false로 평가된다는 얘기죠. 이 예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 cat은요 빈 문자열이 아닌 문자열이기 때문에 true t value입니다. 즉 true로 평가되는 값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 값만 가지고는 이 표현식의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true이지만 이 뒤에 있는 값에 의해서 이 표현식의 평가 결과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때요, 이 논리곱 연산자는 표현식의 평가 결과를 결정하는 이 문자열 도구를 그대로 반환합니다. 타입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하게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논리 연산의 결과를 결정한 피연산자가 그대로 반환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false value, 즉 false로 평가되는 값이 왔을 때에는 두 번째 이쪽 피연산자를 볼 필요도 없이 여기가 false이면 만약에요 빈 문자열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false value라면 뒤에 것은 볼 필요도 없죠. 따라서 이쪽의 값이 그대로 반환됩니다. 자, 논리 연산의 결과를 결정한 피연산자가 반환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 단축 평가입니다. 자, 다음에는 논리합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곱이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즉 논리 연산의 결과를 결정한 피연산자를 반환한다, 그대로 반환한다 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이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논리합 연산자는 좌항이나 우항의 두 개의 피연산자 중에서 하나만 true인 경우에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쪽 왼쪽부터 이 방향으로 평가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 cat이라는 문자열은 빈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true to value입니다. 즉 true로 평가될 수 있는 값이죠. 따라서 이 값만 평가했을 때 이 표현식이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이 도구를 평가하지도 않고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 표현식 전체가 평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값, 즉 여기죠. 논리 연산의 결과를 결정한 첫 번째 값을 타입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하게 됩니다.
자, 논리 곱 연산자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논리 연산의 결과를 결정한 첫 번째 연산자. 이게 첫 번째일지 두 번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논리 연산의 결과를 결정한 피연산자를 타입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한다는 얘기죠. 따라서요, 단축평가는 표현식을 평가하는 도중에 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에 나머지 평가 과정을 중단하고 평가 결과를 결정한 값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을 단축평가라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만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단축평가를 통해서 논리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만약에 논리 합 연산자인데 논리 합 연산자의 앞에 true가 왔습니다. 그러면 뒤에 평가 과정은 의미가 없어요. 왜? 앞에 이 true만 가지고도 이 표현식이 평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값이 그대로 반환됩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는 true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앞에 false가 왔을 때에는 뒤에 이 피연산자를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피연산자가 이 표현식의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이때에는 이 값이 무슨 값이든지 상관없고 그대로 반환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표현식은 이 anything이란 말은 어떤 값이라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 anything이 반환되게 되겠습니다. 자, 논리 곱 연산자의 경우에는 true, 앞에가 true이면 뒤에가 true 또는 false일 때 평가 결과가 달라지죠.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평가를 완성할 수는 없고 뒤에 이 두 번째 피연산자가 이 표현식의 평가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anything이 반환되게 됩니다. 자, 앞에 이 논리 곱 연산자의 피연산자, 첫 번째 피연산자가 false이면 두 번째 것은 평가해 볼 필요도 없이 이 자체만으로도 이 표현식이 평가 가능하기 때문에 false가 그대로 반환되게 됩니다. 두 번째 피연산자는 평가해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좀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cat이 왔습니다. 그런데 논리 합이에요. 논리 합인 경우에는 좌항, 우항 한쪽만 true인 경우에 true로 평가되므로 지금 이 값은 문자열인데 빈 문자열이 아닌 문자열은 truth value였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true로 평가되므로 이 표현식의 평가 결과를 결정한 이 좌항의 값이 그대로 반환되게 됩니다. 자, 여기는 false가 왔네요. 이 false만 가지고는 이 표현식의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이 표현식의 평가를 결정하는 값은 이 두 번째 이 피연산자이므로 이 두 번째 피연산자가 암묵적인 타입 변화를 통해서 반환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반환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에도 이 앞에 있는 cat이 반환되게 되겠죠. 자, 논리 곱 연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true인데요. 이 true만 가지고는 이 표현식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표현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이 두 번째 피연산자이겠죠. 따라서 이것이 반환되게 됩니다. 자, false가 오면은요, 뒤에 것은 볼 필요도 없죠. 이 표현식의 평가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첫 번째 피연산자이므로 첫 번째 피연산자가 그대로 반환됩니다. 자, 여기가 true로 평가되므로 이 두 번째 피연산자가 그대로 반환돼서 false가 반환되게 되겠죠. 자, 단축평가의 이런 특성을 통해서 if문을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축평가를 사용을 하면은요, if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재 done이라는 변수에 true가 할당되어져 있습니다. true가 할당되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if문을 사용을 하는데 이 조건식이 true로 평가되었을 때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자, 여기 써놓았는데요. 주어진 조건이 true 값, 즉 참으로 평가되는 값일 경우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논리곱 연산자 표현식으로 if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조건문은요, 이 if문은 이런 식으로 단축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현재 던이 true입니다. 여기 true를 할당했으니까 true죠. 이 경우에 논리 곱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 앞이 true라 하더라도 이 두 번째 피연산자에 의해서 이 표현식의 평가 결과는 변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표현식의 평가 결과는 이 표현식의 평가 결과를 결정하는 값, 이 완료라는 문자열로 평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메시지에 완료가 할당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if문과 결론적으로는 같은 일을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만약에 if문을 쓰게 된다면 변수를 일단 선언해 주시고 나중에 할당하는 처리를 따로 나누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단축 평가를 사용을 하시면 이쪽에서 bar을 여기다 써 주시면서 바로 변수를 선언하면서 바로 표현식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즉 if문은 표현식이 아닌 문이기 때문에 변수에 할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단축 평가는 표현식이 문이기 때문에 변수에 그대로 할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단축 평가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 조건문에 이 조건식이 if문의 이 조건식이요 true로 평가될 때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 이 조건식이 어떤 주어진 조건이 false인 경우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앞에다가 not 연산자를 붙여주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아직 하지 않았는지를 관리하는 done이라는 변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false가 할당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안 했다라는 얘기죠. 아직 안 했다면 여기가 false니까 not이 붙어서 true로 평가되겠죠. 그래야 얘가 이쪽에 문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not 연산자를 붙여준 겁니다. 즉 주어진 조건이 false인 경우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이런 표현이라면 자, 단축 평가를 사용을 해서 논리합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까는 논리 곱을 썼었죠. 자, 지금 현재 done이 false입니다. false이기 때문에 이 표현식의 평가를 완료할 수가 없죠. 이 표현식의 평가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두 번째 이 값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 미완료라는 문자열이 그대로 메시지에 할당되게 됩니다. 자, 이런 특성을 사용을 해서요, if문을 사용하지 않고 단축 평가를 통해서 if문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꽤나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망 조건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if else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else문이 없는 그냥 if문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냥 else문이 없었죠. 그런데 만약에 if else문이 있을 경우에는 사망 조건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대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제를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done이 true입니다. done이 true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if else문을 작성하였다면, 즉 done이 true인 경우에는 메시지에 완료를 할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메시지에 미완료를 할당하는 이런 if문은 사망 조건 연산자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done이 현재 true이기 때문에 완료가 메시지에 할당되게 될 겁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